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앤모어의 대표 홍은경입니다. 네, 많이 가는 여행지를 좀 순위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태국 쪽에 태국! 태국의 카오락이나 푸켓, 코사무이. 이제 카오락 푸켓은 푸켓으로 해서 6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신혼여행지 중에서는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여행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리핀이나 나트랑이나 이런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는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지역들을 간다고 하면은 푸켓 6시간. 그래서 조금 초호화 럭셔리 풀빌라라든지 숙소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서 이런 초호화 풀빌라도 좋지만은 조금 실속적인 호텔에 있으면서 밖에서 보는 일정들을 하시면서 놀 수도 있는 여행들을 많이 가시고, 코사무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있긴 하지만 방콕을 경유해서 5시간, 1시간 이렇게 경유해서 가지만은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닌 만큼 유럽 사람들의 한 달씩 이렇게 머무는 그런 휴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국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코사무이라고 해요. 네. 코사무이를 갈 때 보통 방콕에서도 좀 이렇게 스테이를 하고 가나요?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1박이라든지 2박 정도 쇼핑이라든지 또 카오산 로드라든지 이렇게 방거리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2박 정도 머물다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코사무이 같은 경우는 흔한 이렇게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니까 리조트가 좀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게 많이 있나요?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은 다 있죠. 포시즌, 세인트레지스, 리츠칼튼, 콘레드, 굉장히 좋은 초호화 럭셔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인데 초호화 럭셔리의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좀 럭셔리형 리조트들이 많이 있는 섬에 속합니다. 네. 거기를 가면 이제 어떤 액티비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보내요? 이제 일단은 낭류안이라는 섬이 있는데 스노우클링 하기가 되게 좋은 섬이 있어요. 근데 바다가 진짜 몰디브만큼 에메랄드 빛깔이 나는 바다의 섬에 가서 스노우클링도 하고 하루 종일 먹고 놀다가 오는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충장로 같은 그런 시내 다운타운이 너무 잘 생성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차영비치도 되게 잘 돼 있고, 우리 이제 이 상권들이 첨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첨단 같은 제2의 다운타운, 피셔맨 빌리지라고 해서 그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클럽핑도 하고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고 이렇게 좀 맥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조용한 여행지.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고가 리조트들이 나라별로 가격대 형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코사무이는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편인가요?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괜찮은 리조트 기준으로 했을 때 200에서 250, 1인당 항공료 포함해서 300까지도 가긴 하지만, 이제 어떤 풀빌라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데를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풀빌라들에서 숙박을 하면서 지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 이제 저희 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몰디브하고 칸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디브를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는 신혼여행으로만 많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유럽에서 온 가족여행들, 애들 데리고 오는 그런 가족여행들도 되게, 우리가 필리핀 가듯이 나트랑 가듯이 그런 가족여행 고객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여기는 꼭 신혼여행이 아니어도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신혼여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 라인으로 생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아까 말했듯이 푸켓이나 코사무이 이런 데 가면 발리 같은 경우도 2, 300 정도 1인당 한다면은 가서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한 2, 300 쓴다고 하면은 토탈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여행의 경비는 2, 3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0, 600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점점 섬으로 되어 있지만 원 아일랜드 원 리조트예요.
그래서 한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먹고 자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술, 음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아까 방콕처럼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섬이기 때문에 강제 수금이구나.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 섬에 식당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막 이렇게 있는, 뭐 오늘은 이탈리아식, 오늘은 아시안식 이런 식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공짜로 드실 수 있어서, 사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쓴 돈이 별로 없네, 뭐 마사지 정도는 한번 추가하는 거, 아니면 액티비티 뭐 스노클링 한다든지, 뭐 심지어 그것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리조트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금액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가서 쓰는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몰디브가 비싸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서 쓰는 돈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가방만 안 사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몰디브 대학 리조트 학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은 리조트가 있어서 이제 혹시 추천을 하고 싶은 리조트나 좀 괜찮은 데가 있다면? 이제 너무 많은 리조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몰디브 학과 리조트, 몰디브 대학 리조트 학과라고 이런 너무 많은 리조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손님의 형편에 맞춰서 가시라고요. 누가 어디가 좋다더라, 뭐 후기 보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리조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몰디브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그래서 새로운 리조트나 이런 것들 좀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국인 후기보다는 외국인 후기,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더 먼저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형편에 맞춰서, 왜냐면은 너무 많은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400에서 500대 1인당. 그게 1인당 400, 500이 약간 스타트예요. 네. 물론 뭐 스킨스쿠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가성비로 가는 신혼여행이 아닌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리다이빙 이런 네네. 사람들이 뭐 2, 300대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안 좋은 사실 리조트이고, 보통 이제 5성급 정도는 가야지. 왜냐면 섬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음식이 안 좋거나 뭐 방이 안 좋거나 그럼 탈출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기본 뭐 5성부터는 좀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인당 500으로 쳤을 때 추천해주고 싶은 리조트가 있나요? 쉐라톤 풀문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쉐라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니지먼트가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식사가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상 비행기 라인으로는 시아몰드라고 해서 몰디브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인당 500이지. 그래서 워낙 섬이 크고 왜 몰디브가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보내요. 왜냐면 워낙 크기도 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식당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위로 가볼까요? 서유럽이 더 인기가 많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서유럽 평균 1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나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500 정도. 그래서 인당 네, 500 정도. 네. 대신에 진짜 뭐 어디 뭐 발리를 가든 뭐 몰디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은 좀 빨리 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항공료가 근데 거의 완전 막 1년 반 빨리 못 가죠. 그쵸. 이제 1년 전에 항공료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11개월 전 그렇게 돌아오는 편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전에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보통 신혼여행은 보편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럽 가면 힘들 거야 라는 분들이 있나요? 이제 보통은 신부님이 유럽을 가고 싶어 하고 신랑님은 안 가고 싶어. 휴양하고 싶어 해요. 그래, 보통은 그러는데 맞아요. 거의 멱살 잡고 가는 네네. 그런데 가면은 정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신랑이에요. 그리고 길을 찾거나 우리가 반자 일정이기 때문에 길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부보다는 신랑들이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신부한테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너가 아니었으면 이런 데를 못 왔을 텐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보다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유럽을 강추하시는 거죠?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다니기만 해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평소 때 사기 어려운 물건들을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유럽이 뭐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휴양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산이 보이는 호캉스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름에는 뭐 이탈리아 남부의 포지타노 또 윤식당을 촬영했던 테네리페라는 스페인의 섬 마요르카라든지 이런 휴양지들을 중간중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럽이 힘들다 뭐 너무 빡세다 많이 걸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 호흡에 맞춰서 남들 한 13개 하루에 보면은 뭐 우리는 하루에 2개 정도만 보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나라나 아니면 꼭 빼고 싶은 나라가 없다고 하면 이제 유럽을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이제 보통은 이제 파리, 스위스, 이태리를 제일 기본적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얼만큼 기간을 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거를 보통은 다 가시긴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파리, 스위스만 간다든지 이탈리아만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신혼여행 일정에 축구 일정만 맞으면 런던을 껴서 토트넘 경기라든지 파리의 생제르맹 경기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님들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드리고 있어요. 그럼 영어를 못해도 갈 수 있나요? 요즘에는 손님들이 영어를 못해도 구글 번역이랑 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손님한테 이제 그 직원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꼭 그렇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유럽을 도전하지 않는 거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1위. 1위는 사실 발리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몰디브 너무 가격대가 너무 높고 또 푸켓으로 가기엔 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동남아라고 생각해요. 호주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리 같은 경우는 또 초호화 럭셔리 풀빌라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요즘 트렌드가 길게 가는 옛날에는 발리 뭐 리조트 2박에 풀빌라 2박 4박 6일 다 끝났지만 요즘에는 뭐 7박 9일, 10박 12일 뭐 이렇게 길게 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 정도면 유럽을 가지라고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지만은 뭐 내가 컨셉이 휴양이라면은 그리고 물놀이를 좋아한다면은 조금 길게 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발리에서 옆에 길리섬이라고 있어요. 옛날 그것도 윤식당 찍었던 곳인데 길리섬도 한 2, 3박씩 섞어가지고 발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타고 와요?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1시간 50분 정도? 오, 괜찮네. 그래서 거기 길리섬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돌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거든요. 한 바퀴를 돌면. 그만큼 작은 섬이고. 근데 우리는 왜 길리서 가면 뭐야? 누사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길리섬이 사실 신상품으로 나왔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자는 거죠? 자고 거기가 이제 발리가 사실 물이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뭐 더럽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노클링 하기에 물이 깊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처럼 깊기 때문에 에메랄드 빛깔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발리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죽을 너무 힘들어. 약간 아까 그 배에도 안 하는 멀미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 발리 파도가 센 거죠? 파도가 세고 이제 물이 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길리섬을 가면 이제 잔잔한 그런 바다들도 되게 예쁘게 있고 몰디브처럼 이렇게 에메랄드 빛깔의 그런 포인트들, 스노클링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이웃섬, 그러니까 길리섬으로 가가지고 2, 3박 정도 갔다가 거기는 물고기 좀 잘 보이는 데인가요? 그럼요. 그래요. 그리고 발리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발리를 좀 추천 안 하고 싶은 부류의 이런 분들이 있나요? 누구나 좋아하고 컨셉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일정들이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꼭 그거를 어거지로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사팬이다. 악몽. 아니 그때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 사진 찍는 포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갔을 때는 약간 우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제 파도가 좀 셌던 거고 호캉스나 아니면 이제 비치클럽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동선을 좀 줄이고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꼭 일정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구경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이제 이건 좀 차를 많이 타긴 하는데 바투르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출 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지프를 타고 새벽에 올라가요. 오붓에서 얼마나 가야 돼요? 오붓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프를 밑에서 갈아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뜨는 모습들을 보고 내려오는 그런 투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별이 보이겠죠. 해가 뜨고 나서 일출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투어도 요즘에 좀 뜨고 있다라는 거. 근데 차를 많이 타긴 해요. 발리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리가 차도 많이 막혀. 저도 이제 작은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에 3배나 되는 땅이고 차도 이제 많이 막힌 이유가 관광객들은 늘어나는데 도로는 상황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한 번 막히면 10분 거리인데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동선을 잘 짜야 돼요. 발리는 예산을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최저 항공료 포함해서 250 정도 1인당 잡고 요즘에는 뭐 400, 500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좋은 이제 너무 이유가 너무 많아. 그쵸. 이제 뭐 포시즌이라든지 주메이라라든지 뭐 식스센스라든지 리츠칼튼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형편에 맞춰서 가는 게 누구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실속을 빼고 이거는 중간은 조금 뭐 숲을 본다든지 뭐 바다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그래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일정들이 다 달라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손님에게 맞춰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프라모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좀? 이게 장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하되 안 되는 거는 끝까지 나가요. 그게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선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무사편이란 왜 가셨죠? 가보고 싶었어요.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나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단독 가이드니까 기사 가이드 타고 우리 둘만 타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더 좋은 부분들이 무조건 단독이에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 가이드. 한국말을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발리 분들이 너무 친절하신 것도 되게 오염되지 않은 친절함, 착함. 맞아. 그게 되게 한몫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잡으면